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 튜플이라는 자료형과 enumerate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리스트하고 비슷한데요.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은 한 번 만들어진 요소를 변경할 수 없다. 즉, 읽기 전용으로만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읽기 전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복사해서 오른쪽에 콜앱 창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시키면 이렇게 1, 2, 3, 4, 5라고 결과가 출력되는 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생성할 때는 괄호로 열고 닫아서 생성을 합니다. 리스트는 꺽쇠였죠.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이고요. 이거는 읽기 전용이다 라는 의미이고, 이 밑에서 각 요소에 접근할 때는 리스트하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방에 접근하는 코드는 이렇게 꺽쇠 괄호를 쳐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읽기 전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이튜플의 첫 번째 방에다가 10을 집어넣는 코드를 치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튜플은 does not support 아이템 어사인먼트 아이템을 할당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딕셔너리의 아이템스 함수를 사용을 했었죠. 모든 값을 키와 밸류 쌍으로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튜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튜플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 튜플이 많이 활용되는 이 enumerate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numerate 함수는 열거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예요. enumerate. 그래서 무엇을 열거하느냐? 이 이름을 딴 enumerate 함수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연속된 자료가 있어요. 연속된 자료. 리스트나 문자열, 튜플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각 요소에 대해서 인덱스와 해당 값을 동시에 반환해 준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스트의 문자열이나 튜플 이런 연속된 자료를 보통 우리가 시퀀스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각의 순서의 각 요소를 열거하면서 해당 요소의 인덱스 몇 번째 방에 있는가 하는 정보와 그 해당 값을 반환한다. 인덱스와 값의 쌍을 반환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enumerate라는 이름이 주어졌고요. 반복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보통 forloop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forloop에서 enumerate 함수를 사용하면 열거형, 그러니까 시퀀스 데이터의 현재 요소의 인덱스와 값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한번 앞서 살펴본 튜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마이튜플에 이번에는 10, 20, 30, 40, 50을 집어넣어 놓고 출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enumerate 함수를 썼습니다. for item in enumerate mytuple이라는 시퀀스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꺼내 와서 어디에다 집어넣는다? 이 아이템에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출력하면 첫 번째 방에는 10, 두 번째 방에는 20, 세 번째 방에는 30 이렇게 각각의 튜플 형식으로 준다.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튜플 형식이라는 거죠. 이 enumerate 함수가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와서 여기에다 집어넣는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인덱스가 0번째 방부터 시작을 하죠. 0번째 방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방 번호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이라고 주면 시작을 몇부터 해라?
1부터 해라 라는 의미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순서가 1부터 5까지 바뀐 걸로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템으로 받은 게 결국 이 각각의 튜플이 되는데요. 이 튜플이 첫 번째가 인덱스고 두 번째가 값이죠. 이거를 따로따로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받으려면 이 튜플을 각각 써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덱스다라고 해서 idx에다 집어넣겠다. 두 번째 것은 값이니까 value라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는 1번부터 하고 출력은 idx와 value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idx 이런 형식으로 찍어 볼게요. 그럼 인덱스는 idx에 들어가고 값은 value에 들어가서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따로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봤고요. 이 두 개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퀀스 데이터는 리스트도 있고 텍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문자열에 각각 담아가지고 똑같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긁어서 자, 이 코드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myList라는 변수를 만들고 리스트 형식으로 3개의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애플, 바나나, 망고 3개의 데이터를 리스트에 담고요. 텍스트에는 hello라는 문자열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myList와 myText를 만들고요. 이 각각을 앞에서 보셨던 enumerate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enumerate에다 집어넣으면 이 리스트에서 각각의 애플, 바나나, 망고를 번호, 인덱스 번호와 값을 담겠죠.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헬로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myText에서 가져오는데 이거는 스타트를 100으로 시작을 하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스타트를 안 줬기 때문에 첫 번째 방에는 애플, 두 번째 방에는 바나나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idx는 번호이고 value는 이 값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HELLO가 각각 순서대로 찍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자 단위로 찍혀 나오죠. 인덱스가 몇 번부터 시작하죠? 여기서 100이라고 했죠. 그래서 100번째 방부터 라는 형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숫자, 리스트, 문자열, 딕셔너리, 튜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딕셔너리, 리스트, 튜플 들어가는 값은 숫자나 문자열만 가지고 여태까지 살펴봤죠. 그런데 이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트의 각 요소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딕셔너리가 될 수도 있고요. 딕셔너리 안에 키에 해당하는 값이 아주 큰 리스트 형식의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 요소 하나하나가 또 다른 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기본적인 컨테이너 변수를 응용을 하면 큰 범위의 확장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좀 더 크게 자료를 만들어 보면서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건, 아이디 패스워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맞았을 때, 틀렸을 때 각각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